우리 주변에 도사리고 있는 안전사고, 물놀이나 화재, 태풍 등 일상에서 일어나는 안전사고는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데요. 다양한 안전사고에 대한 대처법을 체험으로 배울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으로 함께 가시죠. 예고 없이 들이닥치는 안전사고,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대처법만 잘 기억하고 있다면 사고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체험을 통해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 도내에는 전북 119 안전체험관이 있는데요. 저희 전북 119 안전체험장은 전라북 도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재난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2013년부터 건립 운영 중입니다. 체험시설은 재난종합체험동, 위기탈출체험동 등 5개 주재관 54개 체험시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히 물놀이 안전체험장은 전국 유일한 체험시설로 선박탈출, 생존수영 등 물놀이 안전사고 시 대처 요령을 배울 수 있습니다. 재난종합체험동, 위기탈출체험동, 그리고 물놀이 안전체험동까지 전국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데요. 우선 물놀이를 계획한 분들을 위해 물놀이 안전체험장으로 가겠습니다. 해마다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저희 안전체험관에서는 물에 사람이 빠졌을 때 어떻게 구하는지, 급류를 만났을 때 어떤 느낌이 드는지, 그리고 선박에서는 어떻게 탈출을 하는지를 직접 체험을 통해서 배워볼 수 있습니다. 매해 여름 물놀이를 하다 안타까운 익사사고로 사망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시원한 계곡으로 바다로 휴가를 계획하셨다면 지금부터 전해드리는 교육 내용 잘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물에 들어가기 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우리가 물놀이를 할 때는 갑자기 물에 들어가면 근육 경련이나 심장마비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준비 운동을 하고 심장에서 먼 곳부터 물을 묻히시고 들어가셔야 되고요. 계곡 같은 데 많이 놀러 가셔서 다이빙들 하시는데 다이빙을 할 때 머리 같은 부분에 부상을 당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곡에서의 다이빙은 가급적 삼가해 주시고 비가 많이 온다는 일기예보를 접했을 때는 웬만하면 다른 날로 물놀이 일정을 변경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물놀이 안전사고의 대부분은 구명조끼를 입지 않고 놀다가 혹은 내가 수영을 잘 못하는데 깊은 물에 들어가서 놀려고 하다가 대부분 사고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 몸에 맞는 구명조끼와 튜브를 꼭 착용하고 노시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우리의 안전을 위해선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 수칙들이죠. 그렇다면 실제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했을 때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주변에 있는 물건으로도 소중한 목숨을 구할 수 있다는데요. 여기서는 사람이 물에 빠졌을 때 구조하는 걸 한번 직접 해볼 거예요. 우리가 물놀이 때 흔히 가지고 가는 물품들을 활용해서 구할 수 있거든요. 지금 우리 친구들이 보고 있는 이 물품들이 우리가 물놀이 때 자주 가져가는 물품들이죠. 여기 돗자리부터 비치볼, 가방, 그리고 과자 봉지, 휴대용 버너 케이스 등 이런 것들이 다 물에 뜨는 물건들입니다. 그래서 이걸 활용해서 우리가 사람을 구조할 수 있거든요. 그냥 던지면 다른 곳에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던지고자 하는 방향으로 팔을 뻗어줍니다. 그 다음에 던질 때는 위에서 아래로 던지는 게 아니라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던져줄 거예요. 그리고 던질 때는 물에 빠진 사람 앞으로 던질까요? 아니면 뒤로 던지는 게 좋을까요? 뒤로 던져야 돼. 네, 맞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넘겨서 아래에서 위로, 뒤로 넘길 거예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자, 지금 물에 빠진 사람을 향해서 저희가 구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앞구비 자세 취해 주시고요. 던지고자 하는 방향 쪽으로 팔을 뻗으신 다음에 페트병을 들고 아래에서 위로 한번 던져 보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그 다음에는 꽉 잡으세요 라고 하면서 의식을 잃지 않도록 확인을 해주신 다음에 힘차게 당겨주시는 거예요. 다 한번 외쳐볼게요. 꽉 잡으세요! 꽉 잡으세요! 꽉 잡으세요! 이 체험을 하고 나서 주변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페트병이라든지 돗자리를 사용해서 입수자를 이렇게 구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곳은 워터슬라이드 체험장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발생한 물놀이 시설 안전사고 가운데 슬라이드 사고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사고 예방을 위해 최근 마련됐는데요.
안전하고 관련된 걸 한번 배워볼 거예요. 지금 커브가 총 3군데가 나옵니다. 이 커브를 지날 때마다 속도가 빨라지거나 느려지거든요. 그래서 속도가 빠르고 느릴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이 워터파크 못지않죠. 35m 길이의 워터슬라이드 체험 시설이 갖춰져 있는데요. 마치 워터파크에 놀러 온 것처럼 체험도 하고요. 안전에 대한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뜨거운 여름철 계곡이나 바다, 워터파크 등으로 많이 놀러들 가실 텐데 다양한 장소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이곳에서 배워볼 수 있습니다. 이 대처법을 통해서 우리가 물놀이 안전사고가 발생한다면 보다 슬기롭고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이곳은 급류체험장입니다. 여름철 계곡은 물놀이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곳인데요. 특히 갑자기 내린 폭우 등으로 계곡물이 불어 급류에 휩쓸리는 사고 종종 접할 수 있죠. 이곳에선 급류의 흐름을 몸으로 체험해보고 슬기로운 대처 방법을 익힐 수 있습니다. 실제로 급류를 이렇게 맞닥뜨리면 당황해서 더 위험에 처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번 체험을 통해서 더 안전하게 물놀이를 해야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든 교육이 실제처럼 생생하게 이루어지죠. 실내로 이동해보니 생존 수영법 교육이 한창인데요. 저희 안전체험관에는 생존 수영을 배울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갑자기 물에 빠지거나 아니면 깊은 물에 들어갔을 때 구조대가 올 때까지 장시간 버틸 수 있는 기술을 말하는데요. 이 생존 수영을 통해서 우리가 당황하지 않고 대처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생존 수영은 일반 수영처럼 기록 단축이 목적이 아닌 물에 빠져 위급한 상황이 됐을 때 최소한의 체력으로 오래 버티는 방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번엔 재난종합체험동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화재, 지진, 태풍과 교통사고 등 우리 일상에서 발생하는 여러 사고를 현실감 넘치게 체험할 수 있는 곳인데요. 이곳은 소화기 사용법을 알아보는 곳입니다. 소화기 사용은 초기에 잘만 사용하면 소방차 한 대와 맞먹는 위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소화기 사용법을 평소에 잘 숙지하고 계신다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보다 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아마 여기 보이는 빨간색 일반 분말 소화기는 가장 많이 보셨겠지만 소화기가 딱 한 종류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다양한 종류의 소화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소화기의 종류가 어떤 게 있는지 알아보고 그리고 소화기 사용법을 해봄으로써 우리가 보다 더 침착하게 재난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처법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화재, 실제라면 정말 위급한 상황이죠. 화재 상황을 사실적으로 연출해놓고 소화기를 이용한 화재 진압 방법과 화재 현장에서 무사히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을 체험하는 곳입니다. 또 여러 유형의 교통사고와 차량이 전복됐을 때 대응 방법을 체험할 수 있는데요. 교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살펴볼까요? 체험이 시작되면 차량이 한 바퀴 전복이 될 거예요. 그때 어깨선한 다음에 가만히 계시면 되고 만약에 내가 이런 자세가 좀 불편하다 싶으면 천장에 손을 짚고 계셔도 무방합니다. 그럼 한번 체험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러 올라가 보실게요. 실제 자동차와 똑같은 차량에 탑승한 뒤 안전띠 필수죠. 한 해에도 수십 건씩 자동차 사고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전복 사고가 가끔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안전벨트의 착용 요령부터 그리고 자동차 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처 요령 등을 체험을 통해서 배워보는 곳입니다. 이내 360도 회전하는 차량. 교육을 통해 안전띠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도착한 곳은 스릴 있는 챌린지 시설과 각종 재난안전 시설을 접목한 위기 탈출 체험동입니다. 제일 먼저 완강기 체험장에 가봤는데요. 비상 상황 시 계단이나 복도를 이용해 밖으로 탈출할 수 없을 때 건물 외벽으로 탈출할 수 있는 최후의 피난 기구죠. 하지만 이 완강기 사용법 알고 계세요? 이곳은 완강기 체험장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 그리고 자주 가는 건물에는 의무적으로 피난 설비를 비치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약 80% 가까이 완강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완강기 사용법을 한번 숙지해서 배워보고 직접 태움을 통해서 알아보는 곳입니다. 급하게 서둘러 사용하다 보면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안전을 위해 제대로 된 사용법쯤은 알고 있어야겠죠. 수화기 사용법이랑 차량 정보 그리고 완강기를 체험해봄으로써 안전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생각할 수 있게 되어서 좋았고요. 많은 분들이 저처럼 이런 데 오셔가지고 체험해보셨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한번 해본 것과 해보지 않은 것의 차이는 크죠. 단순히 이론으로만 기억하는 것보다 몸이 기억할 수 있도록 직접 체험에 나서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이용 방법은 전북 119 안전체험관 홈페이지에서 각 체험동별로 예약을 해주시면 되고요. 어려우신 분들은 전화 예약도 가능합니다. 설마 나에게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겠지 안심하고 계세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안전사고. 직접 체험하고 배우며 올여름 안전하게 보내시길 바라봅니다. 더위가 찾아오는 단오 무렵 건강하고 시원한 여름을 보내길 기원하며 부채를 선물했던 우리 선조들. 여름철 필수품인데요. 혹시 부채가 다 거기서 거기라고 생각하세요? 살랑살랑 이는 바람이 절실한 계절 여름. 다양한 부채의 매력에 빠져보시죠. 전통의 도시 전주, 그리고 멋의 도시로도 불리죠. 멋스러운 전통 문화를 간직한 도시답게 부채하면 전주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멋스러움을 자랑하는 다양한 부채를 만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전주 부채 문화관입니다. 예로부터 전주는 부채로 유명한 곳이죠. 전주 부채문화관은 전주 부채의 우수성을 알리고자 상설 전시가 기본적으로 있고요. 그리고 기획 전시는 다양한 선자당들의 작품을 매달 교체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야외 공간에는 누구나 와서 즐길 수 있는 부채 모양의 사방치기가 있고요. 그 외에도 상모 돌리기나 다양한 체험을 즐길 수 있습니다. 부채는 손으로 붙여 바람을 일으킨다는 뜻의 부와 가는 대나무 또는 도구를 가리키는 말 채가 합쳐진 단어라고 하는데요. 선자청이 있던 전주 부채는 예부터 임금에게 진상될 정도로 역사적 가치가 있죠. 예, 전주는 예로부터 질 좋은 대나무들이 많이 생산됐고요. 특히나 다들 아시겠지만 전주 한지가 유명하잖아요. 그 질 좋은 한지와 대나무가 만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전주 사람들의 그 예술적인 감각이 더해져서 좋은 부채들이 생산이 됐습니다. 특히 조선시대에 그 지금 복원된 전라가명에 선자청이라는 관청이 있었고요. 그곳에서 부채를 생산했고 그 더위가 시작되는 단오 즈음에 해서 임금님이 신하들에게 부채를 하사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더불어 지금까지 전주에 가장 많은 장인들이 부채를 만들고 있고요. 그래서 전주가 부채로 유명한 고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주 부채문화관에서는 이젠 도내에서 몇 남지 않은 전통 부채장인, 선자장의 뜻이 담긴 작품들과 제작 도구, 그리고 다양한 부채들이 전시돼 있습니다. 예, 부채는 크게 단선하고 접선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다시피 이렇게 우리가 태극선으로 잘 알려진 이렇게 납작한 모양의 부채를 단선이라고 합니다. 단선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오동나무 이파리 모양을 닮은 거는 오엽선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임금님 약 따릴 때 쓰는 부채를 드림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보시는 접선 중에 전주에서 가장 유명한 게 합죽선인데요. 합죽선은 대나무 쌀 2개를 붙여서 만든 부채고요. 단선보다는 아무래도 접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들고 다니기가 용이하고 또 이제 바로 펴서 쓸 수 있어서 더 시원한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지금 전주 부채문화관 기획 전시실에서는 특별한 전시가 열리고 있습니다. 대를 이어 부채를 만들어 오고 있는 스승과 그 제자들의 단선 부채 40여 점이 한자리에 모였는데요. 기획 전시실은 그 전주 선자장들의 작품을 계속 교체하는 곳인데요. 이번 전시는 부채 전설 후예들입니다. 전주에 그 단선 선자장이 딱 한 분 계신데요.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방하선 선자장님이십니다. 지금 방하선 선자장님의 작품과 함께 그 제자들 11분의 전시가 진행되고 있고요. 40여 점의 단선 작품을 만날 수 있습니다. 부채는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방하선 선자장님의 부채로요. 궁중에서 쓰던 부채의 형상을 기본 모티브로 했고 그 중앙에 그 매화를 자루로 이렇게 현대적으로 같이 접목시켜서 만든 부채입니다. 알록달록 다양한 색깔과 모양의 부채들. 부채가 다 거기서 거기라는 생각. 부채 문화관을 둘러보며 조금은 달라졌을 것 같은데요. 전주에 살았지만 부채가 유명하다는 것만 알고 별로 관심은 없었는데 실제로 여기 와서 보니까 부채의 멋과 아름다움 같은 거에 되게 빠진 것 같았습니다. 또 조선시대 부채부터 근현대까지 부채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한눈에 봐도 소장하고 싶고 역사적 가치 또한 높은 부채를 만날 수 있습니다. 전주 부채문화관 상설 전시관에는 다양한 부채가 있는데요. 지금 소개해드릴 부채는 모란 자수 혼선입니다. 그 혼례할 때 쓴다고 해서 혼선이고요. 여기 보시는 대로 가운데에 그 부귀 영화를 상징하는 모란 수를 놓아서 신부가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일본과 중국의 부채는 물론이고요. 투 하는 그림 보니 아시겠죠? 스페인 등 3개의 부채를 만날 수 있습니다. 또 단선을 비롯한 접선을 직접 만들어 보는 체험도 가능합니다. 자, 오늘은 준비한 부채는 접선이에요. 이렇게 접었다 폈다 하는 부채인데 여기다가 나만의 부채를 만들어 볼 거예요. 옛날에는 조선시대 때 여기 부채 선면에다가 자기가 좋아하는 그림이나 글씨를 그리기도 했었는데 오늘은 나만의 부채 만들기니까 여기는 도안 활용해서 자기가 원하는 그림을 그려볼 거예요. 조선시대 시인 묵객들이 부채 위에 시를 쓰고 그림을 그렸던 것처럼 부채 위에 나만의 그림을 그려 나가 봅니다. 부채를 만든다는 이런 체험 자체가 되게 특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문화관에서 부채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특별해서 전주에 오면은 계속 생각날 것 같은 추억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여름에 이 부채로 시원하게 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살랑살랑 마음이 편안해지는 부드러운 바람. 우리 조상들의 멋이 담긴 부채. 이 전통의 바람을 직접 느껴보시길 바랍니다.